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영국의 작가 위다가 쓴 동화 플랜더스의 개입니다. 위다라는 이름이 독특하다 싶었는데 필명이고요. 본명은 메리 루이스 드 라 라메라고 하네요. 1872년에 쓰인 이 작품은 아마 어릴 적 텔레비전 만화로 보셨을 듯 합니다.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94년에도 방영됐었죠. 네로의 여자친구인 아로아가 독특한 모자를 쓴 모습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플랜더스의 개.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넬로, 그리고 늙은 개 파트라슈의 우정을 아름답고도 슬프게 그렸는데요. 할아버지와 외손자 넬로는 우유를 배달하며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주인에게 버림받은 파트라슈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후로는 파트라슈가 우유 수레를 끌게 되죠. 넬로는 그림에 천부적 소질이 있는 소년이었고 루벤스와 같은 화가가 되길 꿈꿨는데요. 마을 성당 안 두꺼운 커튼 뒤에 가려진 그림을 늘 보고 싶어 했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소년에겐 알로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알로아의 엄마도 넬로에게 친절했지만 마을 유지였던 아버지는 넬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싫어합니다. 하나뿐인 할아버지가 넬로 곁을 떠나고 어느 날 알로아의 아버지의 방앗간에는 불이 나는데요. 알로아의 아버지는 넬로의 짓이라고 주장하면서 넬로는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날리는 추운 겨울날, 그가 늘 꿈꾸었던 성당 안의 루벤스 그림 아래서 넬로는 파트라슈를 껴안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위다의 플랜더스의 개, 오늘 김양미님의 번역으로 인디고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읽어 드릴 텐데요. 가장 슬픈 부분이죠. 책의 마지막 부분을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눈이 새록새록 내려 잘 보이진 않았지만 넬로의 발자국은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익숙한 길로 곧장 이어져 있었다. 파트라슈가 마을 입구를 지나 구불구불하고 좁고 음침한 거리로 흔적을 따라 접어든 때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도시는 깜깜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덧문 틈새로 불그레한 빛이 새어나오거나 술 취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노래하며 집으로 가는 모습이 간간히 보일 뿐이었다. 거리는 얼음으로 뒤덮여 온통 허옇고 높은 담과 지붕은 거무스름한 빛을 띠며 대비를 이루었다.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삐걱거리는 간판을 때리고 높다란 가로등을 흔들며 내는 요란한 소음 말고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밟고 지나간 데다 많은 길이 서로 엇갈리고 또 엇갈리고 하다 보니 파트라슈가 흔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추위가 뼛속을 파고들고 뾰족한 얼음에 발이 찢기고 허기가 쥐처럼 몸을 갉아먹어도 파트라슈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편없이 여윈 몸으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고 또 참으며 사랑하는 친구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성모 대성당 계단에 이르렀다. 넬로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걸 찾아간 거구나. 파트라슈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 파트라슈에게 예술에 대한 넬로의 열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신성하기까지 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슬픔과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다. 성당 문은 자정 미사가 끝난 후 열린 채였다. 관리인들이 집에 가서 잔치를 즐기거나 자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아니면 열쇠를 제대로 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졸린 탓에 여러 문 중 하나를 부주의하게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파트라슈가 찾던 발자국은 성당 안으로 이어졌고 검은 돌바닥 위에 하얀 눈자국을 남겼다. 파트라슈는 눈이 떨어져 하얀 실처럼 얼어붙은 흔적을 따라 둥근 천장으로 덮인 거대하고도 지극히 고요한 공간을 지났고 성단소로 곧장 나아갔다. 그리고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넬로를 발견했다. 파트라슈가 살며시 다가가 넬로의 얼굴을 건드렸다. 내가 의리 없이 널 버릴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개라서. 파트라슈는 꼭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넬로가 낮게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더니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다. 여기 누워서 함께 죽자.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필요 없어. 우리는 외톨이야. 넬로가 울먹거렸다. 파트라슈는 더 다가가 넬로의 가슴에 머리를 묻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슬픔 어린 파트라슈의 갈색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어렸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파트라슈는 행복했기 때문이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함께 누웠다. 북쪽 바다에서 플랜더스의 두굴 넘어 불어오는 돌풍은 파도치는 얼음처럼 생명이 있는 것들을 모조리 얼려버렸다. 둥근 천장으로 덮인 거대한 석조 건물 안에는 눈 덮인 들판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다. 이따금 어둠 속에서 박쥐가 날아다니거나 쭉 늘어선 조각상 위로 희미한 불빛이 비치기도 했다. 루벤스의 그림 아래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는 꼼짝 않고 누워 추위에 마비된 채 비몽사몽 잠에 빠져들었다. 둘은 여름날 꽃이 만발한 풀밭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던 때를 물가에 핀 키 큰 갈대 속에 숨듯 앉아 햇살 속에서 바다로 나가는 배를 지켜보던 즐거웠던 날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 갑자기 눈부시게 하얀 빛이 어둠을 뚫고 넓은 복도를 지나 흘러들어왔다. 꽉 찬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눈은 이미 그쳤고 눈에 반사된 달빛은 새벽빛만큼이나 선명했다. 달빛은 둥근 천장을 통과해 루벤스의 두 그림을 환하게 비추었다. 넬로가 성당에 들어왔을 때 그림을 덮고 있던 가리개천을 걷어버렸던 것이다.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가 한순간 모습을 드러냈다. 넬로가 일어서더니 그림을 향해 두 팔을 뻗었다. 창백한 얼굴에서 기쁨에 찬 눈물이 반짝거렸다. 드디어 그림을 봤어. 오 하느님, 이제 됐습니다. 넬로가 크게 외쳤다. 팔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긴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숭배하던 걸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나마 빛은 넬로가 그토록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신성한 그림들을 비춰주었다. 신의 권좌에서 흘러나오듯 선명하고 감미로우면서 강렬한 빛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짙은 어둠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넬로가 파트라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거기 가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분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안트베르펜 사람들은 성당의 성단소 옆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다. 둘 다 숨진 채였다.
밤의 냉기가 어린 생명과 늙은 개의 생명을 같이 얼려버렸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자 성당을 찾은 신부들은 돌바닥 위에 함께 누운 소년과 개를 보았다. 고개를 드니 루벤스의 위대한 그림을 덮고 있던 천이 걷혀 있고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스도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얼마 후 엄하게 생긴 중년 남자가 찾아와 여자처럼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잔인하게 굴었어요. 이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어요. 아들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또 얼마가 지나자 씀씀이도 마음도 너그러운 이름난 화가가 찾아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제 상과 상금을 받았어야 했던 아이를 찾습니다. 보기 드문 천재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년입니다. 황혼역에 쓰러진 나무 위에 앉은 나무꾼을 그린 게 다지만 훌륭한 미래가 엿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면 제가 데려가 그림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곱슬머리의 금발 소녀가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며 목 놓아 울었다. 오, 넬로, 돌아와. 우린 널 맞을 준비가 되었단 말이야. 아기 예수의 손엔 선물이 가득하고 피리 부는 할아버지는 우릴 위해 연주할 거야. 어머니는 난로꺼에서 같이 밤을 구워 먹자고 말씀하셔. 크리스마스 기간 내내. 그래, 공현축일까지 말이야. 파트라슈도 아주 행복해 할 거야. 오, 넬로, 제발 정신을 차려. 하지만 미소를 머금은 채 위대한 루벤스의 그림을 올려다보고 있는 창백한 얼굴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무 늦었어요. 한길을 뚫고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햇빛은 설원 위에서 빛났으며 사람들은 즐거움에 겨워 거리를 오갔다. 하지만 넬로와 파트라슈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다. 넬로와 파트라슈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안트베르펜이 모두 주었기 때문이다.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죽음은 오래 사는 것보다 자비로운 일이었다. 죽음은 충직한 애정을 지닌 한 생명과 순수한 믿음을 가진 다른 생명을, 애정에 대한 보상도 없고 믿음도 실현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데려갔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살아있을 때도 함께였지만 죽어서도 함께였다. 둘이 발견되었을 때 넬로의 팔이 파트라슈를 꽉 끌어안고 있어서 억지로 힘을 쓰지 않으면 떼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크나큰 은총이 내리길 빌었다. 그리고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둘을 나란히 눕혔다. 영원히 함께 쉴 수 있도록.